자, 이번 영상은 억대 투자자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자기 그릇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하루에 소소하게 10,000원을 벌어도 좋아할 것이며, 또 누구는 100,000원, 또 다른 누구는 100,000원, 이렇게 각자 그릇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릇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물론 처음부터 억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돈도 없었으며 억대 매매 이런 거는 처음 할 때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 중요한 게,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지가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처음부터 하게 될 때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텐데 100만원에서 적게는 100만원, 아니면 또 적게는 1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분명히 돈에 여유가 있다면 수백만원, 좀 무리해가지고 수천만원, 수억, 이렇게 주식을 처음 하면서부터 큰 금액을 넣고선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큰 그릇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용이 되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거물급 바이오 종목이 엄청난 악재가 터진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액 투자자들의 몫이 됩니다.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그 종목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겠다. 그리고 대주주 비율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받는 피해가 어느 정도이겠다. 이런 게 대충 보더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도 어떻게 보면 경험인데, 경험을 쌓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매매한다면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제대로 상승 흐름만 탄다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이럴 때도 그만큼 시원하게 있습니다. 제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1주씩 매매해서 그 1주를 곱하기 100 아니면 곱하기 1000으로 계산해서 매매 일지를 작성하라고 말했는데, 무작정 큰 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좋게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극소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금액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갑자기 억대 금액으로 매매를 하기가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는 처음부터 나가는 수수료 세금에서 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갑자기 금액이 엄청나게 커진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매수를 하자마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 금액이 커진다면 원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서서히 단계별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서서히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제 그릇이 700만원이었습니다.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주식 투자 초기에 자신의 그릇이 얼마였는지 알아두자. 저를 기준으로 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700만원, 그리고 이 700만원에서 더 넣어서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 정도까지 하다가 이것도 부족했는지 미수도 쓰고 신용도 쓰고 그리고 스탁론도 받아서 해보고 오만 것은 다 끌어서 해봤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무모했지만 처음부터 이 정도 금액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그릇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도 이 정도 그릇은 쉽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그릇이 10만원, 2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을 단기간에 소화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처음에 자기 그릇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생각했다면 그릇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제 기준과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계별로 나눠봤는데 제가 깡통을 차고서 제대로 시작했을 때 50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500부터 나눠봤습니다. 근데 500보다 작은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500만원 밑에 금액으로 계산을 해본다면은 뭐 100만원 이하, 이거는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100만원부터 이제 100만원 단위로 100에서 200,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400을 생략하고 200, 300, 500 이렇게 단계별로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돼서 1000만원, 이 기준은 예수금이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한 종목을 매매할 때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100만원으로 단타 치다가 이게 계속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결과가 좋다면 200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300 계속 탄력받아서 분위기가 좋다면 이렇게 단계별로 늘려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500으로 매매하다가 뭐 700, 800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1000만원, 물론 그 원칙과 패턴이 잘 유지가 될 때만 올려야 되며 1000만원에서 1500, 뭐 2000, 그리고 3000, 여기서부터는 1000만원 단위로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000에서 5000, 6000, 7000, 8000 이렇게 단계별로 한 7000 정도 되면은 점프해가지고 한 9000 정도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이렇게 1억, 저는 제 최대 그릇이 7억까지 매매해봤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에서 7억 정도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제 그릇이 7억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욕심을 적당히 내야 되는데 이게 돈 욕심에 끝이 없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릇은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하며, 세 번째가 매매가 잘 될 때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뭐 100만원 이하라면은 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만원 깎이면 다시 100만원으로 리필을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필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으로 시작했을 때 이 500만원이 반토막이 돼서 250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채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250이 됐다면 나중에 시간이 또 흘러서 그 250이 500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매매가 잘 될 때만 올려주는 것입니다. 매매가 잘 될 때만 올려주는 것이고, 이 매매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운 좋게 일회성 테마주나 투기처럼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은 제외시킵니다. 물론 저도 단타꾼이긴 하지만 이 단타 치는 입장에서 투기라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 이 투기가 무엇이냐면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테마주들, 그리고 정리매매, 각종 딱지 붙은 종목들, 엄청 소형주들, 동전주들, 그리고 요즘에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돈을 벌어도 그릇을 올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단기성 테마주들로 500만원이 갑자기 뭐 2000만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자신감이 붙어서 3000, 4000, 5000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으로 돈을 벌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전부 겪어보고서 하락장에서 최소한 손실이 나지 않을 때, 하락장에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 돈을 지킬 수 있고 수익이 나면 더 좋겠지만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오만 시장을 다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그릇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릇은 무조건 한 단계씩 늘려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며 이게 너무 크다 싶으신 분들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직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갑자기 올려버렸을 때 손실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신다면 한 방에 깡통 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500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갑자기 5천만원치 매매한다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이 구간과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장기 하락장, 제가 이때부터 매매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장기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매매를 크게 줄였는데 그 줄인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한 500만 원에서 최소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에서 1000 정도. 원래는 억대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장기 하락장이 오니까 한 종목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금액을 줄인 것인데 또 상승장이 되면은 비중을 올리고 한 3, 4천까지 올리고 여기서 뭐 많이 들어가 봐야지 1억. 그런 비중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재미가 들려서 지수가 이렇게 대상승장일 때처럼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많아봤자 한 1억까지, 이 구간에서는 1억까지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삼성바이오 때문에 여기서 좀 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2억치 매매하고 3억치 매매하고 그게 또 되니까 5억치 매매하고 단기간에 그릇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삼성바이오 전에 1억으로 최대 1억으로 매매를 하다가 이게 되니까 그릇을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1억치가 최대였는데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어째 되었든 간에 황금선을 깨지 않고 있으니까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1억이 되니까 2억으로 하고 또 2억이 되니까 3억으로 하고 이거를 단기간에 좀 빠르게 늘렸습니다. 4억, 5억 그리고 7억까지 5억에서 바로 7억으로 점프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이게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7억까지 그릇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때 정확한 기회가 오고 호가창이 괜찮다 싶으면 뭐 10억, 12억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릇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최대치가 1억이었는데 다른 종목에서도 1억을 좀 가볍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전부터 좋아하던 종목이었으며 이게 생각보다 호가창 대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릇을 많이 올린 것이며 이렇게 자기가 정한 원칙으로만 매매가 쉽게 풀릴 때는 금액을 빠르게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그릇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냐? 이거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소액이라고 그냥 아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해서 자기 머리로든지 아니면은 매매 일지라든지 가상으로라도 생각해서 이 100만 원을 아주 소중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고 어차피 그냥 돈을 잃으면 또 돈을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흘려도 제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끔 정리매매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 한탕 해먹고자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루 만에 몇 배씩 오르긴 하지만 저는 정리매매 종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끊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거는 제 유튜브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것이며 소액이라고 아무렇게 매매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만 계획적인 매매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정한 원칙이 잘 안 될 때나 계획이 안 풀릴 때는 성급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뭐 이렇게 상한가 그리고 10%, 15% 이상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많은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버는 것 같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지만 본다고 무조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잡혀있지 않고 내 조건과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승하는 도중이라더라도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돈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은행 돈이 다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보고 돈을 쫓으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한 달 단위로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은 그 원칙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최소 수익이 안 나도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손해만 나다가 그 손해가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힘든 시절은 누구나 있으며 지금은 100만 원을 매매하더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억대 투자자가 될지 아니면은 이 100만 원보다 못할지 제자리보다 못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